자, 오늘 저희들이 약간 네가티브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예술적 표현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죽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베토벤이 보는 죽음의 그 걸음걸이를 지금 듣고 있는 중이죠. 자, 원래 죽음은 형태가 없을 텐데, 그죠? 죽음이 어떻게 걸어가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느낌을 줄지, 베토벤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한 13분쯤 되는데, 이 악장이. 전반부는 굉장히 무겁고, 그죠? 느리고, 이제 깊이가 있는 곡이죠. 그리고 이제 뒤쪽 가면은 원래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장성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그죠? 톤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듣지 못합니다. 자, 우리 베토벤 때문에 갑자기 수업 듣는 곳이 죽음이 나타나고 있지, 그죠? 보이세요, 죽음이? 네. 이게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죽음의 얼굴을 부여하는 것. 황제가 될 것인가? 베토벤한테 곡을 헌정받을 것인가 중에 여러분들 뭘 택할 거예요? 본인이라면 베토벤한테 곡 하나 받는 거 대단히 엄청난 건 사실인 거죠? 곡 하나 받을 것인지 황제를 포기할 것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저 같으면 곡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황제 안 하고. 황제 어차피 하다가 쫓겨날 거고, 그죠? 이 곡은 영원히 자기 걸 테니까. 만약에 삼봉교향곡이 나폴레옹을 위하여라면 나폴레옹 거 아닙니까, 그게? 그죠? 실제로 이 곡 말 맞다나 나폴레옹이 올라가죠, 사실 나중에, 그죠? 그 나폴레옹이 와도 눈도 깜짝하는 사람이죠, 베토벤은. 이 베토벤 3번교향곡을 보고 하이든이 굉장히 놀라죠, 사실은, 그죠? 자기가 100개를 만들지 못한 세계를 베토벤이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만들어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출발점보다는 조금 더 강해졌고, 그죠? 조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저는 죽을 때 이거 들으면 죽으려고 그래요. 이 연주, 이 곡 들으면 죽을 생각입니다. 그 삶의 또 다른 모습이겠죠, 그죠? 삶의 또 다른 모습을 그냥 강하고 그냥 쉽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강해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좀 상실 쪽에 초점 맞췄다면 지금부터 이제 다른 각도죠, 그죠? 의미 있는 죽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보시면은 장성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말고 이제 보르크너의 7번 교향곡 2악장, 그 경우도 이제 바그너의 죽음을 기린 곡으로 유명하고,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또 장성곡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유명한 곡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토벤 3번 2악장하고 말러 5번을 들을 거예요. 죽음의 색이 좀 이상하죠, 그죠? 약간 장엄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강해집니다, 그죠? 사운드 앤 퓨리라는 그 작품 제목 아시죠, 그죠? 포크너 작품입니다, 그죠?
지금 해서 번역이 지금 소리와 소리와 분노로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맞나 한번 봅시다. 그죠? 소리와 분노인지 아닌지. 자, 맥베스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죠? 자, 맥베스가 이제 암살을 하고 왕권을 지었는데 손에 쥐어 보니 그죠?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는 signifying nothing, 그죠? 허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내일, 그리고 내일, 또 내일. 저기 이제 우리가 보통 미래는 이게 밝게 볼 텐데, 그죠?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고, 내일 온다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creeps in this path, 이게 느린 거는 이제 겨우 조금 걸어가면서, 그죠? 날마다, 그죠?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자죠.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글자까지 기억하는데,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은 lighted fools, 그죠? 이거 강조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이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나오면 이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메마른,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자, 황량한 죽음으로 가는 길. 자, 이게 캔들이니까 끄라겠죠. 그죠? 끄라, 그죠? 꺼버리죠. 이것도 이제, 셰익스피어가 글을 굉장히 잘 쓰죠. 사실은. 그죠? 브리프란 말이 저때 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 무의미한 촛불 정도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처럼 인생은 나오죠. 외워두세요. 그죠? 남편이 자꾸 소리 지르면, 그죠? 인생이란, 그러니까, 워킹 섀도우, 그죠? 걸어다니는 그림자라네, 그죠? 푸어 플레이어, 멍청한 놀이꾼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이 멍청한 친구야. 이거죠. distract and press. 그러니까 이제 뻐기면서, 그 다음에 안달하면서, 무대 위에서, 그죠? 자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글에서, 그죠? 허드, 노모, 테일, 그죠? 다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바보가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사운드 앤 퓨리가 뭘까요? 이제 분노가 아닌데, 그죠? 이거 뭘까요? 그냥 소리입니까? 옛날에는 음향한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라는 뜻이죠. 사운드. 소음이라는 뜻 비슷한 거죠. 자, 음향과 시끄러운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라며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력을 손에 쥔 자가 내뱉는 말입니다. 그죠? 셰익스피어 구절, 우리가 주변에 흔히 있는 구절들인데, 그죠? 보시면 굉장히 문학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 뭐 권력을 차지하건 잃어버리건, 그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의미할 것인가가 중요할 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고도 멋있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네거티브한 주인공이긴 한데 굉장히 멋있게 몰락하죠. 사실은. 그죠? 만약에 이런 식의 말이 없는 맥베스라면은 그죠? 권력의 누님은 멍청한 놈밖에 안 될 텐데, 그죠? 굉장히 장렬하게 산화하는 그런 모습을 줄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 필경사 바틀비가 주인공이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멜빌 해석의 한 형태로 바틀비를 볼 거고, 그다음에 멜빌에 대한 해석 가운데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공들인 해석, 자르따이보다 공들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멜빌에 나오는 수많은 겉보기에는 복잡하지 않지만 꽤 공들여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정밀하게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더문, 그죠? 이태리 철학자 아감벤의 해설을 좀 참고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이거죠, 그죠? 멜빌, 그죠? 바틀비, 이게 단편이고, 바틀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의 이제 전기로 짜임으로 대한 소개인데,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바틀비를 충분히 읽고 가야 될 텐데, 그러리라고 짐작을 하고, 그죠? 해설을 할 텐데, 오늘 안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뭐 오래 하든가, 그죠? 아니면 좀 적당히 하고 다음 주 또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바틀비를 시작하죠. 자, 바틀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많은데, 한마디로 자, 2D에 뭐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2B 또는 2Do일 텐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글쓰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 will write라든가 I will not write라고 그러면 어려울 게 사실 없지, 그죠? 나는 쓸 것이다,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will과 will not은 같은 맥락이죠. will이 만약에 더하기면은 will not은 반대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would prefer not to라는 표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가리키는가? 그래서 대개의 언어들은 손가락에 써가지고 뭘 가리키거든요. 자, 책상이라는 말은 책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I would prefer not to라는 말은 뭘 가리키는가? 굉장히 모호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공부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가리키는 말이 없을 것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대로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리킴이 없는, 즉 자기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보면은 바틀비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제가 잠깐 소개했겠지만, 자, I would prefer not to에 대한 해석이 작품 속에도 나옵니다. 그죠? 변호사가 이해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이제 자기가 일을 시킨 사람이고 글을 쓰게 하고 검토하게 했는데 참 잘 쓰던 바틀비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실 이해하면 안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 would prefer not to 하면서 이제 이미 쓴 원고를 검토해야 될 텐데, 그죠? 확인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거부하는 것인가? 거부도 액티브한 게 아니라 패시브하게 수동적인 저항을 하는 것인가 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저항으로 봅니다. 저항. 근데 저항 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저항이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실제로는 작품에서 분명히 수동적 저항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평자들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사실은. 그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전부냐가 문제가 되죠. 바틀비는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이 아닌 거고, 그죠? 글 쓰지 않음 자체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간단히 쓰긴 했지만, 뭐 앞에 멋있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굉장히 해석이 곤란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의지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할 길이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자, 어떤 간에 이런 식의 그 정체불명의 말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한테 새로운 사고의 차원을 열자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바틀비식 얘기를 하자면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덜 쓰는 쪽입니다. 그만 쓰자, 생산 그만하자, 그죠? 더 적은 정의, 또 다시 말을 바꾸면 약간 카버식 말을 바꾸면은 법이 아니라 법의 사용을 멈추기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위정자는 뭐라 그러죠? 법대로 하겠다.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걸 뜯습니까, 굳이? 법대로 오늘 하는 거죠. 그건 평소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한다는 말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들은 이제 그 법이 뭔가 딴짓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거죠. 법이 아니라 힘을 행사하는 걸 겁니다. 이제 바틀비 뭐라 그러죠? 법 그만 멈추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했을 때 뭐 달랑 마지막 좀 보시면은, 자, 바틀비는 한마디로 정체불명의 반주인공이죠. 우선에 봤던 지하생활자도 만만치 않은데 지하생활자의 버금가는 또 더 우울한, 그죠? 굉장히 까다로운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누구냐 물어봤을 때 가장 쉬운 답이 이게 바로 멜빌 아닐까? 멜빌이 자신을 하나의 분신처럼 만들어가지고 바틀비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것들이죠. 글 쓰는 작가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글쓰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쓰고 있는 자기심과 쓰지 않는 자기. 예를 들면은 이 작품이 만약에 모비딕 같은 작품과 연결된다면은, 그죠? 모비딕 자체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작품이죠, 그죠? 자, 고래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죠? 모든 신생을 바쳤지만 결국 고래 때문에 파멸하고 마는. 만약에 고래가 흰색이지만 악이라면, 그죠? 악이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제 주인공 A하고는 어떻게 되죠? 악 앞에서 파멸한 존재가 됩니다, 그죠? 기분 나쁘겠을 텐데. 아니면 이제 뭐 A앱이 만약에 미국을 대표한다면, 그죠? 미국의 몰락을 대표한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의 단순 해석할 필요 없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네거티브한 것들을, 그죠? 부정적인 것들을 한 인물로 내세워가지고, 고래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고래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세계, 불가능한 세계를 주인공으로 삼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식의 방식으로 또 하나의 바틀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저 바틀비가 I would prefer not to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not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틀비가 글을 쓰지 않는다면은 왜 쓰지 않는가? 그리고 보통 이제 뭐라고 그런가 하면 글을 쓰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뭘 보는 거죠? 행동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글을 쓰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할 때 공부를 하고 말고 하는 순간에 뭐가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드러내고 싶은 건 텐데, 그래서 이제 만약 바틀비가 글을 쓰면은
글자 때문에 그죠? 안 보일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텀이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글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지점이 보이겠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잠재성인데 우리 보통 잠재성이라는 것들은 포텐셜이라는 개념은 뭘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죠? 하지 않는 잠재성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바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세계가 가능한 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전문가예요? 자,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사실 뭐예요? 사람이죠. 교육이라는 게 공부 잘하거나 못하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잘하거나 못하는 기본적인 자원과 능력과, 그죠? 그 사람의 뭐 있지 않겠어요? 이게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그죠? 우리 항상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와 못한 놈이 나오는 거죠. 투비오 나투비. 공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바트비는 일종 0점 맞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빵점 맞는 거죠. 그죠? 왜 빵점 맞는 거죠? 답은 다 아니까 빵점 맞는 거예요. 우리 빵점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트비는 빵점 맞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나는 가능하지만, 그죠? 빵점 맞고 싶다. 나는 점수를 평가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점과 50점과 10점은 다 점수들인데, 그죠? 점수라는 것들은 뭐죠? 점수라는 것들은 인간이란 존재에다가 붙인 딱지입니다. 그죠? 딱지 떼고 보는 거죠. 좋은 건 나쁘고 뗍니다. 그죠? 좋은 점수는 나쁜 점 떼거나 뭐가 남는 거죠? 바로 딱지가 붙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자리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점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바틀비는 글을 안 씁니다. 그죠? 피경사가 펜을 움직일 때 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운동은 신이 그 손에서 창조 행위를 행하는 사건일 뿐이다. 즉 신께서 직접 그죠?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개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굉장히 위험한 이론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신이라는 것은 세상에 좋은 이유입니다. 그죠? 선한 이유예요. 기독교는 뭐죠? 모든 것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존재하는 모든 악을, 고통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신들은 선과 그죠? 정의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과 불의는 신께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구도인데 우리 기독교 신에서는 모든 걸 창조하기 때문에 그죠?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설명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글자 하나도 그죠? 책상 하나도 다 신께서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죠. 최초 우발성은 나의 펜을 움직이는 나의 의지다. 두 번째는 어떻게? 움직이는 나의 잠재성이다. 세 번째는 내 손의 운동이다. 네 번째자 마지막은 내 펜의 운동이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면서 그죠? 펜에서부터 정신까지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데카르트 얘기는 뭐죠? 아이싱크는 뭡니까? 자, 이게 맞다면 뭐죠? 글씨 누가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데카르트 하면은 신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쓴 만큼 존재하게 되죠. 신이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손은 네가 쓸 거야. 하지만 손 움직이는 네가 아닐 걸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성서에 의해서 보이는 것처럼 성서는 완벽하게 우리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글을 통해서 신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바틀비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죠? 멈추어서 알리고 싶어 한다. 뭘 알리고 싶어 하는데 그다음 문제가 되죠. 그다음 중요한 문제 한번 볼까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익숙하지 않은 수로가 나와서 이제 정신이 사납긴 한데, 그죠? 생각하는 방식만 봅시다. 자, 이제 유명한 얘기 있는데, 자, 세상이 존재하지 지은 거죠? 근데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문제죠. 세상은 존재할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세상은 존재한다는 것들이죠. 그럼 세상은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유명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왜 존재할까요? 세상에 있는 까닭은. 그 이제 그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세상은 존재하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존재하죠, 사실은. 그죠? 그럼 이 사람 얘기 뭔가 하면은 존재하는 걸 보니, 그죠? 존재가 무보다 그죠?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유명한 충족 이율이라 그런 것들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날개 두 개 있는데 한쪽은 검은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날개는 그죠? 밝게 만드는 것이고 어둡게 만드는 것인데 창조한 세계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은 더 많은, 더 위대한
그죠? 더 정의로운 세계가 아니라 바로 정의와 법과 그죠? 진리가 멈추는 곳이 필요할 거라는 것들이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법을 멈추는 자리, 그죠? 창조가 멈추는 자리가 바로 바틀비가 말하는 그런 식의 비잔재성의 세계가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틀비는 글쓰기 판이고, 그죠? 글쓰기를 그죠? 우드 프리프 나토에서 결핍으로 보존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법 자체가 더 이상 그죠?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은 포기라든가 파괴가 아니라 그죠? 원초적인 이제 세계를 되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창조를 쌓아가는 모델이 아니라 되돌리는 방식으로 처음의 자리가 보존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한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더 많은 법, 더 큰 정의, 더 위대한 국가, 더 똑똑한 대통령, 그죠? 더 완벽한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더 많은 글쓰기 필요한 것들이죠. 다 글 써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그게 아니라 그만 쓰고, 그만 창조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죠. 바로 멈추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틀비가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바틀비라는 것들은 투비도 아니고 나투비도 아닙니다. 그죠? 윌낫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우드 프리프 나투. 답을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 예수 같은 경우는 사랑을 얘기했겠지만, 사랑은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뭔가 하면은 법은 죄를 만든다는 것들이죠. 우리는 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멈출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안 쓴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쓰지 않는, 그죠? 창조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포텐티아를 제거하지 않는. 그리고 포텐티아가 꼭 좋은 것인가요? 역량 강화하고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생산은 뭐죠? 지구 파괴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물이 더럽다고 생수 마시자, 그죠? 생수 먹는 병은 어떻게 할까요? 그 플라스틱병이 썩는데 얼마 걸립니까? 비닐봉지 썩는데 얼마 걸리죠? 비닐봉지 썩는데 100년 걸리거든요? 플라스틱병은 200년씩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는 물병 하나가, 그죠? 나는 죽지만 사라지는데 얼마 걸리는 거죠? 500년 걸립니다, 그죠? 인간 한 사람이 하루에 물병을 3개씩 쓰나 합시다, 그죠? 그 인간이 무슨 권리로, 그죠? 그 많은 물병을 쓰면 그 누가 없애줄 거예요? 그 물병을 누가 없앱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인간 하나 태어나가지고, 그죠? 지구를 더럽히는데 말도 못하는 것들이죠. 그만 마시고, 그죠? 대충, 그거, 오염이 되면 좀 먹으라 이거죠, 그죠? 너무, 그게 바로 이제, 오염이 되면 안 먹으라니까 더 문제 생기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을 지배한 자가 아니라 자연 속의 한 존재라면, 그죠? 그만 마시고, 그만 깨끗하고, 그만 아름답고, 그죠? 그만 정의롭고,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런 식의 말 가운데 가장 소박한 말을 하면서, 그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감옥까지 가서도, 그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늘 있고 땅 있고 풀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뭐라는 거죠? 살만한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숨을 멈추는 바틀비가 바로 이제 우리의 또 다른 가능성, 우리 절대로 못할 얘기들을 우리 항상 이제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와 반대가 아니라, 그죠? 행위와 그 반대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기묘한 공간,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 또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바틀비가 우드낫이란 말, 프리프나토란 말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간벤 해석입니다.